안녕하세요. 창작자 앱 개발 파트에서 브런치와 티스토리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는 아일라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주제는 브런치 아키텍처입니다. 브런치에 대한 소개, 브런치 안드로이드 앱의 이제까지의 변화 과정, 그리고 브런치 앱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브런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입니다. 브런치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브런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글을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작가가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세상에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글이 가지는 힘을 믿습니다. 좋은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나 다시 읽어도 그 가치가 오롯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가들에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글로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그런 좋은 글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가들에게 출간 기회를 연결해 왔습니다. 그렇게 90년생이 온다. 어서오세요. 효남동 서점입니다. 젊은 ADHD의 슬픔과 같은 베스트셀러가 브런치를 통해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브런치는 PC 웹,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앱, iOS 앱으로 작가가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중 안드로이드 앱은 2015년에 런칭한 후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안드로이드 앱의 변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브런치 앱은 오픈 후에도 기능적인 변경 외에 구조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자바를 코틀린으로 변경하기 시작하면서 MVVM을 적용했고 2020년부터는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한 후엔 멀티모듈로 변경했고 작년부턴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적용한 MVVM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VVM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으로 모델, 뷰 모델로 구성합니다. 이건 저희가 MVVM을 적용할 당시의 구조입니다. 모델은 도메인 모델이나 데이터 접근 계층으로 여기서는 데이터 매니저로 표현되었습니다. 액티비티를 초기화할 때 뷰 모델의 데이터 값을 옵저브해서 데이터가 변했을 때 액티비티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액티비티 내의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의 뷰 모델에 변경을 요청하면 뷰 모델은 관련된 데이터 값을 변경합니다. 액티비티는 옵저브하고 있는 데이터 값이 변한 걸 알아차리고 UI에 이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프래그먼트와 액티비티 간의 통신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에서 뷰 모델에게 데이터 갱신을 요청하면 뷰 모델은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 갱신된 데이터 값을 받습니다. 뷰 모델은 값이 변경됐다고 알려주고 액티비티는 이를 반영합니다. MVVM을 적용한 후엔 컨트롤러나 매니저와 같은 이름으로 뷰 모델에서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던 방식을 레파지토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용한 건 클린 아키텍처입니다. 로버트 C. 마틴은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계층을 분리해서 관심사를 분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키텍처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프레임워크 존재 여부에 의존하지 않았고, 둘째, 비즈니스 로직은 UI,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기타 다른 외부 요소 없이도 테스트를 할 수 있었으며, 셋째, 비즈니스 로직을 변경하지 않고도 UI를 다른 UI로 대체할 수 있었고, 넷째, 비즈니스 로직이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로직은 외부 요소에 대해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마틴은 이런 다양한 아키텍처들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통합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한 아이디어가 클린 아키텍처입니다.
이 원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아키텍처의 가장 우선적인 규칙은 우존성 규칙입니다. 소스코드 우존성은 반드시 안쪽으로만 향할 수 있고 안쪽 원원에 있는 것들은 바깥쪽 원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클린 아키텍처를 안드로이드에 맞춰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재구성한 아키텍처에 맞춰서 앱의 구조를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린 아키텍처 도입을 위해 기존에 화면별로 분리하던 것을 앱,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로 분리했습니다. 데이터들은 쓰이는 곳에 따라 분리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선 아이템을, 도메인에선 엔티티를, 데이터에선 모델을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앱에는 DI, 어플리케이션, 내비게이터, 그레이드 밸류를 넣었습니다. 뷰와 뷰 모델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동하고 유즈 케이스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도메인으로, 레파지토리 구현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련 구현은 데이터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여드린 분리 후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분리 후 UI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서버와 어떻게 통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뷰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뷰는 뷰 모델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알립니다. 뷰 모델은 도메인에 있는 유즈 케이스를 호출하고 유즈 케이스는 레파지토리를 통해 서버로 새로운 값을 요청합니다. 서버에서 받은 새로운 데이터 모델은 도메인으로 넘겨지기 전에 매퍼로 이동합니다. 매퍼는 모델을 도메인에서 쓰일 엔티티로 변경하고 뷰 모델로 반환합니다. 뷰 모델은 엔티티를 매퍼로 이동시켜 프레젠테이션에서 쓰일 아이템으로 변경하고 뷰 모델은 뷰에 아이템이 바뀌었다고 알리면 뷰는 바뀐 아이템을 적용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리한 기능들은 처음에는 앱이라는 하나의 모듈 안에서 폴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폴더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제 모듈 분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앱 모듈 안에 프레젠테이션이 같이 있었는데 프레젠테이션 모듈을 앱 모듈과 분리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희가 생각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가 이 서비스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저희는 유즈 케이스를 필수가 아니라 옵셔널하게 생각을 해서 뷰 모델에서 유즈 케이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레파지토리에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작업을 할 때 뷰 모델의 생성자만 보고선 이 뷰 모델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쓰는 웹뷰 뷰 모델인데 add id 레파지토리, 로컬 인포 레파지토리, 쿠키 레파지토리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웹뷰 뷰 모델에서 정확히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add id에 어떤 값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add id 값을 변경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dd id 레파지토리에 가서 add info와 브런치 add id 헤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웹뷰 뷰 모델에서 add id 레파지토리를 이용하는 곳을 찾아 브런치 add id 헤더 값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레파지토리 참조를 유즈 케이스로 변경한 후에는 웹뷰 뷰 모델의 생성자만 봐도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호출하는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브런치 add id 헤더 정보를 가져와서 쓰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테스트를 할 때도 유용합니다. 뷰 모델을 테스트할 때 기존 레파지토리 참조에서는 직접 코드를 보고 사용하는 값을 찾아서 목을 해야 했는데 유즈 케이스를 사용할 때는 뷰 모델의 생성자만 보고서 바로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들을 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브런치 안드로이드 앱의 지난 변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완성이 되면 유지 보수만을 하고 기존 구조에 맞춰서 신규 기능을 추가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새 크루가 팀이 합류하면 다 같이 애자율과 소프트 스킬에 대한 책을 읽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내용을 함께 스터디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터디를 하고 적용해 보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브런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 새로운 기능들도 생기고 기존에 있던 기능들도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노리스 아키텍처보다 변경에 더 적합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런치 웹의 화면입니다. 왼쪽은 브런치의 글 화면이고 위에는 글의 제목과 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글의 정보와 함께 글을 쓴 작가의 프로필과 이전 글, 다음 글이 표시됩니다. 오른쪽은 브런치의 작가 프로필 화면입니다. 작가의 프로필만이 아니라 작가의 글 리스트와 작품 리스트도 함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에서의 참조를 간단하게 그려보았습니다. 글 화면에선 필요한 글의 정보와 프로필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작품 정보는 가져오고 있지는 않지만 글 화면이 있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도메인의 정보를 알고 있어서 글 화면도 도메인의 작품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가 프로필 화면도 필요한 프로필 정보와 작품 정보를 가져오고 있고 필요하지 않은 글 정보는 가져오진 않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만 참조할 수 있도록 모듈을 분리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아티클 모듈은 필요한 도메인 아티클 모듈과 도메인 프로필 모듈만을 참고하고 있어서 글 화면은 필요한 글 정보와 프로필 정보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작품 정보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작가 프로필 화면도 필요한 정보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품 정보와 관련된 변경이 있을 때 작품 정보를 참조하는 작가 프로필 화면만이 영향을 받고 글 화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 중에는 비드 속도가 있습니다. 평소에 일을 하다가 비드를 돌렸을 때 자주 마주치는 화면입니다. 비드에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일의 흐름이 끊기게 되어 다시 집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꾸면 데이터 아티클 모듈에서 작업을 했을 때 데이터 아티클 모듈을 다시 비드하고 연결된 도메인 아티클 모듈을 비드하고 프레젠테이션 아티클 모듈을 비드하고 앱이 비드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상관없는 작품 정보나 프로필 정보, 작가 프로필 화면 등은 비드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더 빠르게 비드가 완료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분리의 편리함입니다. 얼마 전에 테스트를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기능만을 가진 브런치의 서브 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기능만을 분리하려고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마주한 건 비드 그레드 파일이었습니다. 긴 디펜던시 목록 중에서 필요한 디펜던시만을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필요한 디펜던시를 분리했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소스들을 분리해야 하는데 쓰고 있는 리소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테스트용 앱이라 분리하지 않고 모든 리소스를 옮겨서 해결했지만 실서비스였다면 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모듈만 가져와 앱을 구성할 수 있어 편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복잡도입니다. 한 번에 이해해야 하는 코드 양이 적다 보니 복잡도가 낮아져서 이해도는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아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희는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외에도 UI들을 컴포즈로 변경하고 있고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려 하고 앱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MVI 적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브런치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이 아닌 모두와 함께 자라기 위해 끊임없이 스터디하고 변경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엔 더 발전된 브런치 아키텍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